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나 회의가 많아지고 일상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진 요즘, 특히나 우리는 SNS를 쉽게 접하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맛있는 음식점이나 분위기 있는 카페를 찾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좋은 글이나 정보를 보기도 하고, 또 구매할 물건을 찾거나 투자 정보를 얻을 때 등등 저희는 수시로 주저없이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SNS를 활용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우선 첫째, SNS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째, 각 SNS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셋째,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SNS란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주제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이죠. 여기서 홍보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린다 라는 목적을 가지는데, 그럼 광고도 알리는 목적이 동일한데 광고와 홍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홍보란 기업이나 단체 등의 조직체가 어떠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나 계획, 업적 같은 것들을 널리 알리려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후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홍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기업의 평판이나 브랜드를 알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광고란 비용을 들여 제품을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널리 알려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TV CF나 드라마 속의 PPL, 신문 지명 광고 같은 것들이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SNS를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러한 SNS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고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쉬운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악의적 비방이나 욕설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가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왜 SNS 온라인 홍보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 또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광고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용이 들고, 홍보는 내가 직접 고객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홍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어떻게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숙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숙소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가성비 좋은 저렴한 숙소나 경치가 좋은 숙소 또는 위치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숙소 등을 본인 기호에 맞게 검색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검색에 노출되는 숙소를 우리는 클릭하게 되고 판매자가 직접 작성한 온라인 홍보글을 통해 구매자들이 신뢰감을 얻기도 하고 또 숙소를 이용한 다른 고객들의 후기를 통해 그 숙소에 대한 신뢰를 고객들 스스로가 갖게 되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맛집이나 카페를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SNS의 온라인 홍보 글이나 후기를 통해 신뢰감을 느껴 방문하거나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SNS상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SNS 구매 방식이 활용되어 나온 것이 바로 소셜 커머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티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SNS를 해야 하는지, SNS가 어떻게 온라인 홍보로 활용이 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NS가 온라인 홍보로 활용되어 국내외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은 딱딱하고 뻔한 이미지의 관광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민속촌은 SNS를 통해 속촌 아씨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기존에는 공지와 같은 일방적 소통으로 활용되던 SNS를 속촌 아씨라는 캐릭터를 통해 하겠사옵니다 하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SNS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웃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통한 특유의 말투를 사용하여 고객들과 유쾌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민속촌은 점차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캐릭터를 등장시켜 오래된 세트장 느낌이었던 한국민속촌은 생기와 유머가 넘치는 공간으로 제대로 이미지 변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국내 SNS 성공 사례로는 고양시청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지명을 활용하여 고양이 캐릭터를 등장시켜 게시글에
야옹 하는 고양이 어투를 사용하며 SNS 이용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딱딱한 지자체의 이미지를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현재는 1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할 정도로 인기 있는 SNS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휴대용 아이스박스 제조업체인 예티는 일회용이 아닌 내구성 좋은 아이스박스를 알리고자 홈페이지 내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즐거움과 추억을 공유하도록 사진 콘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제품의 홍보로 이어지며 예티사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 내 $10,000,000 이상 수익 창출 기업 중 가장 빨리 성장한 기업 3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국내외 SNS 온라인 홍보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가 얼마나 대단한 파급력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SNS를 활용하면 고객들과의 신뢰감을 얻게 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SNS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슨 코리안 클릭의 2020년 전반기 국내 SNS 연령별 이용자 수 자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SNS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는 페이스북, 20, 30대는 인스타그램, 40, 50대는 네이버 밴드를 주로 사용하고, 특히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는 40, 50대에서 월등히 많은 이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온라인 홍보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나의 주요 고객의 연령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연령대에 맞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학생들의 얼굴과 프로필을 적어 공유하던 책자에서 된 인맥 형성 중심의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대의 SNS로 2021년 1월 기준 27억 4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자신의 일상, 취미, 관심사 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용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며 개인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나 광고 등을 잘 믹스하여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즉석 카메라, 인스턴트 카메라와 메시지를 보낸다는 텔레그램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용어 그대로 사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정사각형의 이미지 사진으로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플랫폼입니다. 거의 모든 SNS들이 사진 없이 글만 가지고도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에 반해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업로드가 불가하고 사진이 글보다 위로 업로드됩니다. 이용자가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원하는 원치가 많이 드러나는 성향이 강해 지식과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사진이 메인 주제인 만큼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패션, 뷰티, 인테리어, 푸드 계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SNS로 현재 20대, 30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과 기록을 뜻하는 로그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에 티스토리와 네이버의 블로그가 있으며 국내 포털 사이트 중에 네이버가 약 70%의 이용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가 월등하게 유입자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일기장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SNS의 발달로 그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져 지금은 광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블로그는 기본 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블로그를 만들고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노출도가 높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까지 블로그 지수라는 블로그의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게시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이웃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 플랫폼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말 그대로 묶음, 모임을 의미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획되어 처음에는 검색이 되지 않고 밴드장에게 초대받은 멤버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특징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검색도 가능하고 누구나 밴드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제, 모임, 동호회 등 여러 단체의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밴드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 늙은 SNS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이나 예배, 모임의 장으로 밴드가 활발히 이용되어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이용자층이 35%가 되는 등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최초로 광고 차단 서비스와 광고 제공 서비스를 제공했던 SNS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당신을 뜻하는 유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튜브가 합쳐진 말로 당신의 텔레비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기존의 사진과 텍스트와는 차별화되는 영상의 힘을 앞세워 특별히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열려있는 SNS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영상으로 금방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 정보와 정보를 검색하는 포털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공연 문화도 이제
유튜브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고, 기업에서는 사내 교육과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카카오 스토리는 5천만 명 가입자를 돌파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연계된 SNS로 출시 5개월 만에 2,500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전체 공개로 작성된 사진이나 글은 카카오톡의 미니 프로필에도 노출이 되어 초반에는 카카오톡의 배경을 바꾸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SNS 진입이 어려운 40대, 50대의 쉬운 SNS 입문을 가능하게 했으며 간단하게 타임라인에서 지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인을 기반으로 최대 1000명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새의 울음소리라는 트위트에서 유래되어 제잘거리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짧은 글을 기록하는 간단한 마이크로 블로그로 280자의 제한된 글자만을 올릴 수 있으나 현재는 이미지 업로드까지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친구를 맺는 팔로우나 팔로잉의 개념과 트위터 친구라고 불리는 트친, 그리고 친구를 끊었을 때 언팔로잉이라고 하는 언팔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온라인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SNS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 SNS 채널별 세부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